투비포럼 에피소드 22, 투비포럼 에피소드 22. 정신장애인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을 때 인권위원회는 왜 침묵하는가? 직무유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님비 현상, 자기 동네에는 두기 싫고 남의 동네로 나가라. 그러니까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공익적이지 않은 발상. 이기적인 발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지나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재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 당시에 옛날에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또한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됐던 분들의 인권을 재정립시키고 복원시키고 복권시키기 위한 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하에. 그것이 2001년 11월 25일 날 창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냈고요.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권위원회는 2003년 2월 25일 날 김대중 대통령 각하의 퇴임과 동시에 해체되었어야 될 단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국가 직속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독재 정권이라든지 악독한 정권이 맡게 된다면은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의 힘을 빌리는 것이 더 타당하죠. 만약에 김정은 그 주석기 위원장이 북한 나름대로의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의 연구 발표와 우리의 조사 발표를 믿어라 하고 세상에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겠습니까? 없어져야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16년간의 장기 집권보다 더 긴 지금 19년째를 장기 집권을 맞이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회를 굳이 그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수단이, 목표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결과가 참담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직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거 집단이라고는 안 하죠. 인권위원회가 집단이 아니죠. 보건복지부도 집단이 아니죠. 헌법재판관도 집단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996년도에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잘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인권 문제나 입원 문제나 강제 입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나라가 없습니다. 확실하고 철저한 방법은 없어요. 잘 시행되고 있던 것을 인권위원회에서 과도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 환자의 강제 입원을 무조건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자의 강제 입원을 없애야 된다. 거기에 마치 맞받아 쳐주듯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컨트롤 중간에 전문가들과 환자 가족들과 보호자들과 우리 사회와 환자들 간에 이 조율을 하지 못하는 아주 대단한 무능력함을 보였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태에만 적응하고 눈치만 보면서 따라가는 판단력, 판결력, 판단 능력이 없는 외국의 상원을 대신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9명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무엇이냐? 1992년부터 있었던 정신보건법을 굳이 억지로 개정하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29일 정신과 의사들, 소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립니다. 1년 후인 2017년 5월 3일 시행되는데요. 인권위원회의 뜻은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그 뜻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의 인권을 개선시켜 주겠다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취지였습니다. 환자들의 인권을 개선시켜 주겠다. 이 당시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9명 전체가 만장일치로 강제 입원을 불일치한다. 헌법에 불일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아주 미숙한 판단인데요. 왜냐하면 9명 중에서 2~3명만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자신들의 헌법재판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장일치라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인권위원회에서 그때 그 헌법재판관들이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킨 대부분이 또 그 사람들이죠. 가령 미국 상원 100명을 대신하는 9명입니다. 책임감이 무척 큽니다.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7년 5월 달부터 사실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 판단에는 적게는 16,000명에서 많게 판단하신 분들은 약 4만 명의 환자들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사회로 복귀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시 입원을 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서 자살 혹은 타해 또는 자해 또는 아주 위험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로 그냥 대책 없이 퍼져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온갖 사고가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짜 이미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죠.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정신과에서는요, 우리 정신과가 이름이 바뀌었죠. 간판 걸기도 너무 글자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요. 정신과였는데 정신건강의학과로 순화시켰어요. 정신병을 갖다가 편견을 갖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편견 갖지 말고 치료받으러 오시라고.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걸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어요.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고, 정신분열증이라는 그런 병명이 너무 악독하고 너무 끈질기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이 박힌 불쌍한 환자들이 사람들한테 차별받거나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현병, 즉 마음이 흔들리는 병, 이
기타줄이나 현악기의 줄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인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이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요. 언제? 2017년 5월 3일 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묵인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 이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왜냐? 하루가 멀다 하고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건씩의 끔찍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사람들이 조현병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건 마치 무슨 좀비 정도가 아니라 무슨 괴물, 완전히 무슨 핵물질, 폐기물질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귀신 같은 괴물, 끔찍한 우리 사회에 절대 우리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격리시켜야 할, 아주 죽을 때까지 격리시키거나 없애버려야 할 그러한 혐오의 대상으로